부천 인권조례가 결국 부결됐습니다. 찬반 단체가 부천시 의회로 몰려들면서 소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인천의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이 불에 탔습니다. 운전자는 차량용 커피포트를 가열하던 중 불이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올해로 100회를 맞는 전국체전. 전국체전에 나서는 경기도 대표단이 종합우승 18연패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부천시 인권조례 제정을 두고 지역에서 찬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부천시 의회 상임위원회가 비공개 회의 끝에 해당 조례안을 부결 처리했습니다. 상임위원회가 조례를 심사하는 동안 시의회 안팎에는 시민들이 몰리면서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김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천시 기독교 총연합회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 500여 명이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부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반대하며 집회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해당 조례안이 동성애와 이슬람교를 옹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조례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집회로 시민들이 몰리면서 부천시의회 일대에는 경찰 병력 300여 명도 투입됐습니다. 부천시의회 안으로 들어가자 이번에는 해당 조례안에 찬성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시위를 벌입니다. 이들은 인권 보장을 위해 이번 조례가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부천 시민이고 부천시 의회에서 이 논의가 된다고 해서 의사를 표명하러 왔고. 어수선한 상황 속 해당 조례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는 당초 계획보다 1시간 반가량 늦게 시작됐습니다. 심사가 시작되자 시의원들 사이에서도 해당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갈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라는 뭔가를 공론화할 수 있는 장들이 필요했었다고 저는 봅니다. 인권에 대한 개념이나 동성애, 차별금지 이런 이념적 논쟁을 불러올 만한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는 비공개 투표를 진행한 끝에 해당 조례안들을 부결 처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이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부천시 인권조례가 부결되자 정의당 부천시 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인권조례를 부결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부천시 협의회는 일부 기독교 단체와 혐오 세력들이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공격하자 부천시 의원들이 그 공격에 굴복해 조례를 부결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부결된 두 조례와 지난 6월 철회한 문화다양성 조례를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 의장 직권 상정하라고 부천시 의회에 요구했습니다. 23일 새벽 6시 8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이 불에 탔습니다. 불은 차량을 태우고 발생 1시간 7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용 커피포트를 가열하던 중 불이 났다는 차량 주인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 밤 11시 48분쯤에는 인천시 남동구의 한 푸드트럭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내부 조리실이 불에 타는 등 약 25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 출전할 경기도 대표단이 결단식을 갖고 종합 우승 18연패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수원 이비스 엠베서더에서 열린 결단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어플레이를 통해 경기도의 18연패를 달성하자며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100회를 맞는 이번 전국체전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2만 4천여 명이 참가하며 경기도는 47개 종목에 선수와 임원 2천여 명이 참가합니다. 대한체육회가 주최하는 전국체육대회는 매년 가을 전국적인 규모로 열리는 종합스포츠대회로 올해는 10월 4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경기도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파주와 연천 지역 양돈 농가와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 농장을 대상으로 혈청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축산방역당국은 파주 91개 농가와 연천 79개 농가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농장과 관계 있는 221개 농장 7천여 마리에 대한 혈청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습니다. 경기도는 혈청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온 만큼 추가 확산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추가 발병을 막기 위해 최고 수준의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파주와 연천에는 170개 농가, 14만 마리가 사육 중입니다. 연말까지 경기와 인천에서 19,000여 세대의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경기 의왕시의 1,700가구와 인천 남동구의 745가구 등 경기 인천 지역에 19,418세대가 입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기간 서울은 12,000여 세대가 입주하는 등 수도권에 3만 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연말까지 입주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이 전국 공공운수노동조합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지부와 노동이 존중되는 경기도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에서 한선재 진흥원장과 김재현 노조지부장은 노동자 권익보호와 노동환경 개선, 노동인권 상담센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서약했습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앞으로 노동자의 고충 사례에 대한 공동조사와 노사합동 노동인권 교육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발굴에 힘을 모을 예정입니다. 경기도와 인천시, 서울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과 관련해 피해주의보를 공동 발령했습니다. 경기도 등 3개 지자체는 최근 한 달 동안 프랜차이즈 피해 사례를 접수한 결과 76건에 달한다며 가맹사업을 준비하는 창업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주요 피해 사례는 위약금 관련 피해가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맹계약 전 정보 공개서 미제공과 허위 과장 정보, 부당계약 해지 등이었습니다. 경기도는 위법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각 지자체 상담센터에 신고가 가능하며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구제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 지역 시내버스 요금이 이달 28일부터 오릅니다.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대규모 운행 감축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건데요. 경기도와 버스업체, 노조는 요금이 오르는 대신 버스 서비스 질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8일부터 시내버스 요금이 일반형은 200원, 좌석형은 400원, 순환버스는 450원 오릅니다. 요금 인상에 따라 경기도가 버스업체 노사와 함께 서비스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경기도는 2022년까지 3,272억 원을 투자해 버스 서비스 질을 높입니다. 경기도 버스가 요금 인상과 더불어서 정말 서비스가 많이 좋아졌다, 탈만한 버스다, 좋은 버스다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모두 같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만 18세까지 청소년에게는 연간 8만 원, 대학생에게는 연간 16만 원의 교통비를 지역화폐로 지원해 부담을 덜어줍니다. 또 만 6세 미만 영유아 3명까지 요금이 면제되고 오전 6시 30분 이전 이용객들은 조조 할인을 통해 기존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편의를 위해 광역버스를 늘리고 프리미엄 광역버스도 시범 도입합니다. 또 광역버스를 포함한 시내버스에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기 지역 버스노조 역시 안전한 버스 운행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불친절, 난폭운전, 부정차가 사라지도록 노동조합에 먼저 발벗고 나서겠습니다. 경기줄TV 김태희입니다. 인천시가 9.19 평양 공동선언 1주년을 맞아 다양한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도적 차원의 북한 원료의약품 기증 사업을 추진하고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남북 단일팀의 훈련 장소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원태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9.19 평양 공동선언 1주년을 맞아 인천시가 남북 화해 분위기 확산을 위한 다양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북한 5세 미만 아동과 산모를 대상으로 원료의약품 기증 사업을 추진합니다. 감염성 질환 치료를 위한 항균제 등 원료의약품 16종을 중국에서 구입해 북에 기증하게 됩니다. 이번 북한 원료의약품 기증 사업을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의 교류 사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시기와 일정은 아직 확정이 되진 않았고요. 늦어도 10월 말 11월경에는 올해 안에는 3억 상당의 원료의약품이 제공되지 않을까. 인천시는 2020년 도쿄올림픽 남북 단일팀에 훈련 장소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일부는 북측의 남북 단일팀 구성과 관련한 실무 협의를 제안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발맞춰 시는 인천 선악학기장을 남북 여자하키 단일팀의 전지훈련장 장소로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세계적 규모의 하키 경기장, 선악 경기장이 인천에 있다라는 언론 보도들도 자주 나오고 하는데 남북 단일팀 전지훈련장으로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이 자리에서 밝히고요. 인천 지역 시민단체들도 남북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4 기념행사 추진위원회는 오는 10월 3일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평화를 주제로 하는 각종 부대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서해평화포럼과 인천대 통일통합연구원은 오는 11월 서해평화포럼 국제회의를 송도에서 개최합니다. NIB 뉴스 원택입니다. 인천 유나이티드가 대구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며 값진 승점 1점을 획득했지만 리그 최하위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인천은 22일 대구에서 열린 원정 경기에서 페널티킥으로 선취점을 내줬지만 임대 선수 명준재의 동점골로 값진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승점 21점을 기록한 인천은 앞선 경기에서 제주가 성남을 3대 0으로 이기며 승점 22점을 획득해 제주에 밀려 리그 최하위로 내려갔습니다. 인천은 수요일 홈에서 상주를 상대로 리그 31라운드를 펼칩니다. 경기도의 지역화폐가 시군별로 초과 발행되는 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올해 지역화폐 발행액은 산후조리비 지원 등 정책 발행 3,582억 원과 일반 발행 1,379억 원 등 4,961억 원입니다. 지난달 말까지 31개 시군에서 발행된 지역화폐는 2,699억 원으로 연간 발행액의 75%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일반 발행의 경우 목표치의 103.8%를 넘어서 시군별로 초과 발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을 막기 위해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다음 달 11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부천과 고양, 파주 등 6개시 8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강도 높게 진행됩니다. 조사 대상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의 적법성과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계약서 의무 기재사항 작성 여부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보증서 교부 등입니다. 경기도는 조사 결과 계약서 미작성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청년 정책을 책임질 5급 청년비서관 공채에 106명이 지원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6일부터 사흘 동안 청년비서관 공채 전형을 실시한 결과 1명 선발에 106명이 지원해 10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청년비서관 공개 모집은 학력과 경력을 고려하지 않는 일명 노스펙으로 선발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도는 지원자들의 정책 제안서를 심사한 뒤 일방 청중단의 면접을 거쳐 다음 달 초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 21일 낮 12시쯤 인천시 청학동의 한 빌라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방과 집기류 등을 태우고 발생 1시간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계양구는 서운동 반려견 쉼터에서 다음 달 12일부터 2주 동안 토요일 3번에 걸쳐 반려동물 교실을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반려동물 언어 소통과 에티켓, 질병 등을 주제로 동물 병원장의 강의가 진행되는데요. 또 다음 달 12일에는 3,000원을 내면 광견병 백신 접종이 가능합니다. 계양구는 지난해 5월부터 동물보호 전담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어르신 동아리 경연대회인 9988 톡톡쇼가 안산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열렸습니다. 지역별 예선을 거쳐 20개 팀이 경합을 벌인 이번 대회에서 동두천 노인복지관 등 3개 팀이 최우수상을 차지하는 등 20개 팀이 수상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수상팀들은 도내 사회복지시설 등과 연계해 연말까지 공연을 통해 재능 나눔 활동을 하게 됩니다. 또 강연장에서는 어르신 작품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시상과 함께 전시회도 열렸으며 앞으로 도내 7개 장소에서 순회 전시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공무원 1인당 주민 담당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공무원 자료를 보면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는 경기도가 236.3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82.2명인 강원도보다 3배가량 높은 수치입니다. 기초자치단체로는 인천 남동구가 592.8명으로 울릉군 25.3명보다 23배가량 많았습니다. 어느덧 가을의 네 번째 절기 추분인데요. 절기에 맞게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요일도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 25도로 예년 기온과 비슷해 바깥 활동하기에 좋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커서 해가 진 뒤에는 무척 쌀쌀해질 전망이니까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 볼까요? 화요일부터 당분간은 쾌청한 가을 하늘 계속되겠고요. 화요일 아침은 한층 더 쌀쌀하겠습니다. 당분간 크게 나는 일교차 조심하셔야겠고요. 주 후반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가을 느낌이 훨씬 더 많이 풍기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